예. 자, 오늘 2024년 대비 전공학문 기출문제 분석반 1, 2월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1년 계획을 설명하는 유튜브 강의를 올린 적도 있고 해서 굳이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고, 옹고지신이라는 기출문제 이 책을 가지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굳이 제 소개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전공학문을 담당하고 있는 정우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옹고지신이라는 이 교재를 가지고 시작하겠는데, 아직 교재가 오늘인가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대충 이제 강의할 내용만 프린트물로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아마 교재가 준비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에 지난번에 설명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올려드렸지만은 책 소개를 잠깐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보셔도 좋고, 제가 판서 대신에 요 PDF 요 화면 이용하는 거 있죠? 요거를 주로 활용을 할 테니까 여러분 요것도 보시고, 또 제가 판서하려면 판서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봅시다. 저도 지금 한 20년 이상 했지만은 이런 강의 올해 처음이거든요. 오늘 처음입니다. 그래서 잘할지 모르겠는데 좀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제가 차차 익숙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교재 이름은 우리가 한번 음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온고지신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딱 나오죠. 그죠? 온고지신. 이 고자는 이제 지난 것인데, 우리가 결국에는 2024년도, 구체적으로는 올해 11월 달 시험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죠? 올해 12월 달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새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이제 우리가 준비는 2024년을 이렇게 대비하는 겁니다. 근데 2024년, 내일이 안 보이니까, 올해 11월 달에 무엇이 시험에 나올지가 안 보이니까, 궁극의 우리의 관심사는 올해 11월 달에 치를 그 문제에 있지만, 안 보이니까 결국 과거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일을 보니까, 이렇게 흘러왔으니까 요번에도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그것을 알고자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사실 지난 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나간 거. 지나간 건 여러분, 임용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건 이제 30년 가까이가 되어 가고 있는데, 너무 오래된 문제에서도 공부할 거 있으면 공부해야 되겠지만은, 이 서답형 문제의 최근이라고 볼 수 있는 2014년도부터, 그죠? 2023년도 대비 작년 문제죠. 이 10년간의 문제를 우리가 지난 것이라 보고, 여기서 나름대로 이렇게 경향을 그죠? 이렇게 분석, 경향이나 방향 이런 거겠죠. 그죠? 이런 것을 우리가 분석해서 내년도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한 준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 이름을 예전 책도 그랬지만은 옹고지신이라고 이렇게 정한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나왔던 문제가 그대로는 아니더라도 그 문제 알면은 요번에 문제도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가 가끔씩 나오고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럴 확률은 결코 많지 않고, 우리가 여기서 얻어내야 될 거는 출제되는 방식이랄까, 그런 방식에 따라서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8주간 강의를 하면서 10개 영역으로 이제 쭉 훑어볼 생각인데, 문자학이나 이런 건 비중이 작겠죠. 그죠? 큰 것은 이제 고문이라든지 한문학사라든지 한시라든지 이런 것은 일주에 한 주씩 이렇게 진행이 돼 나갈 생각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에는 내일 우리가 한문학사 강의가 있지만, 한문학사 문제를 좀 뽑아서 특히 그죠? 배경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이 한문학사 문제를 좀 언급해 가면서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하면서 내일 한문학사반 강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홍보하는, 또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밝히는 그런 시간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제 문제를 보면은 57쪽이죠. 그죠? 57쪽에 아주 오래된 문제입니다. 그죠? 그건 10년이 다 돼가는 문제입니다. 그죠? 또 그리고 이런 문제는 시험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우리가 이 서답형 시험이라고 그랬죠. 그죠? 첫 번째 우리가 이거 주관식 시험에서 1, 2차 이제 뭔가 선택형 시험이, 그죠? 계속되다가 2014년부터 이제 진행돼 나가는데, 2023년도까지 진행하면서 이 초반 부분에는 말 그대로, 그죠? 기입형, 그죠? 서술형, 이렇게 논술형, 이렇게 해서 이 논술은 10점짜리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도 10점짜리 문제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은 안 나옵니다. 요 최근의 문제를 주로 이렇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런 문제도 있다는 거 보시고, 제가 오늘은 뭐 답을 찾기보다 대강 이런 문제를 살펴보고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우선에 보시면은, 조선 한시사의 흐름에 기초하여 이래 돼 있죠. 그죠? 흐름에 기초하지 않아도 뭐 답을 적을 수가 있는 문제지만은, 이런 기초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차이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가와 다 작품이 지닌 특징을 각각 서술하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그죠? 오늘 이 문제 푸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이 문제를 보면은 설명도 없고, 그죠? 그 가에 홍정욱이라는 사람 시인과 나의 최경창이라는 사람과 다의 이민구라는 사람의 작품 하나만 분석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 사람과 이 작품을 보고 이 답을 적을 수 있다 그러면 그건 여러분 학자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대단한, 거죠. 정말 석학들이나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죠? 그렇다면은 이렇게 이것만 보고 푼다 그러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수험생한테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이것은 사전에 기초적인 한문학사적인 지식을 묻는 문제지 작품을 분석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정말 이걸 보고 이 작품을 분석해가지고, 이 작품이 당풍이네, 송나라풍의 냄새가 나네, 이거 정도 구별할 정도면은 그건 뭐 석학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황정이라는 사람과 최경창이라는 사람과 이민구라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리고 세 가지 흐름이라는 점에서 이제 흐름을 잠깐만 이야기하고 넘어갑시다. 그죠? 잠깐만. 다음 우리가 한문학사 시간에도 여러분 그렇게 자세하게는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한 준비 작업 정도만 하지 한문학사를 본격적으로 연구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또 연구해본들 시험에 그렇게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적당히 필요한 만큼만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죠? 우리나라 이제 한시가 이래 쭉 이제 중국으로 근래되온 것을 우리가 이제 고려시대 초 정도로 보는데, 그죠?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소동파 시가 먼저 왔다고 보죠. 그죠? 그래서 다른 이 책을 보면, 그죠? 전학, 오로지 배웠다 이래 나오죠. 그죠? 오로지 배웠다. 동파. 전학 동파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소동파죠. 그죠? 자, 이 전자 대신에 순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순학동파 이런 말도 봐요. 순수하게 소동파만 배웠다 이런 말이죠. 그죠? 이 소동파는 이제 뭔가 송나라의 시인이자 철학자이자 뭐 대문장가로서, 그죠? 이렇게 송풍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오늘 간략하게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죠? 자, 이런 경향이 고려 말까지 쭉 이어지고, 그죠? 이렇게 려말 뭡니까? 이렇게 선초까지 이어집니다. 그죠? 려말 선초까지 이어져서 이런 경향이 오죠. 그죠? 근데 이제 여말 선초에 사대부들이, 그죠? 사대부들이 이제 그 송풍의 경향과 이런, 그죠? 이렇게 송풍과 우라석으로, 그죠? 이제 우리가 훈구파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사장파 이렇게 되는 거죠. 사장파의 경향이 합쳐져서 이른바 그 훈구 관인문학에, 그죠? 이렇게 관인문학의 틀을 잡는데, 이때 이제 송풍이죠. 그죠? 송풍입니다. 이 송풍이 이제 그 서거정, 그죠? 좀 송풍이지만 좀 세련되지는 못하다고 이렇게 보죠. 그죠? 이렇게 가다가 여러분 뭡니까? 그 해동강서파에 와서, 그죠? 해동강서파에 와서 송풍이 이제 극에 달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이 해동강서파의 대표적인 인물의 한 사람이 가에 나오는 여러분 그 황정욱이죠. 그죠? 황정욱, 그죠? 황정욱하고 정사룡, 그죠? 노수신, 그죠? 이런 사람들. 자, 그 답안 보시면은 네 번째 줄에
황정욱은, 그죠? 황정욱은, 가의 지천 황정욱은, 이행박은, 박상, 정사룡, 노수신, 그죠? 자, 이런 일련의 작가들을 우리가 해동강습파라고 그럽니다. 그죠? 해동강습파는 다음에 또 다시 공부합시다. 지금 여기서 해동강습파 이야기해버리고 이러면은 맥이 좀 이탈하는 측면이 많으니까 다음에 보기로 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송풍에 극에 달한 사람들이죠. 그죠? 또 그리고 이제 아까 나왔지만 이행이라든지, 그죠? 이렇게 박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죠. 송풍의 영향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읽어보시면, 그죠? 가에 이제 노수진 등은 일련의 작과 함께 이른바 해동강습파의 일원이다. 해동강습파는 송시 계열의 시를 지은 일련의 작가들이다. 이들은 평범한 발상보다는 요체를 즐겼으며 기발한 착상, 치밀한 전고를 주하여 세련되고 화려함을 추구하였는데 지나치게 기교에 빠져 형식 위주의 기교적인 한시를 지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이런 경향이 대충 하나 있다고 여러분 보시고 일단 다음에 이제 이런 송풍이 지나치게, 그죠? 지나치게 이제 이 훈구관인을 중심으로 해서 지배적이니까 이게 좀 이제 반발을 가지고 한 그 시파들이 이렇게 당풍을 추구하는 시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풍, 거죠. 이 당풍을 이제 우리가 삼당시인이라는 거죠. 세 명의 작가가 있죠. 그죠? 이달, 그죠? 이렇게 봅시다. 자, 작품 나의 최경창은, 그죠? 백강훈, 이달과 함께 삼당시인으로 불리는 문이다. 이들은 송시계열의 해동강습파가 지나치게 형식화되고 기교 위주로 흘렀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죠. 그죠? 그래서 일상에서 느끼는 평이한 정서와 정감을 바탕으로 둔 당풍을 추구하고 있다. 구체적인 것은 다음 시간에 아니고 한문학사 시간에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이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물론 이건 오래돼서 이제 나올 경향이 거의 없어 보이는 문제지만 그렇게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근데 이들은 이제 또한 그 평가는 만당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다. 이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죠? 자, 어떻게 됩니까? 최경창, 그죠? 최경창하고, 갑자기, 그죠? 누굽니까? 그죠? 그죠? 옥봉 백강훈, 그죠? 자, 이건 만당 수준이고, 이건 너무 지나치게, 그죠? 이렇게 기교 위주로 흘렀다고 보고, 이거는 거의 수준이 만당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한문학사 시간에 공부를 더 해야 되겠지만, 하나만 이야기하면은, 자, 이런 송풍과 당풍도 다 성공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죠. 그죠? 이런 말은 제가 그냥 뭐 책을 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다 원문에서 주로 나오는 이야기니까 그 나중에 원문을 보고 여러분들이 그 원문을 자꾸 반복해서 보면서 이런 표현들에게 조금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시험에 나오는 문장을 봤을 때 생소하지 않고 또 답을 적을 때도 일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요인들이니까 주로 명문들은 많이 봐두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잠깐 여러분 여기서 주제에서 벗어났지만은 그러면 시험에 대한 출제되는 문장은 주로 어떤 것이 나오느냐? 뭐 자잘한 그런 문법적인 상황에 다루는 그런 문제 말고는 주로 여러분 이런 명문들이 나오죠. 그죠? 뭐 고문진보라든가 이런 주로 명문들이 나옵니다. 그죠? 자, 이 명문은 여러분 일단은 우선의 형식에서 아름답죠. 그죠? 문학성이 높고 뛰어납니다. 우리 눈으로는 잘 안 보이지만은 그래도 우리 같이 미숙한 눈으로도 좋은 문장은 좋다고 좀 느껴질 때가 있죠. 그게 좋은 문장입니다. 우리 눈에도 좋은데 그죠? 그 한문학자들 눈에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이 형식과, 그죠? 이 내용이 또 좋은 겁니다. 그럼 우리 이 자체가 공부가 되는 겁니다. 자꾸 봄으로써. 그죠? 이 형식에 익숙해지고, 이 내용은 여러분 한문은 뻔하지 않습니까? 그죠? 문사철이 주로 이렇게 되고, 그죠? 그게 육아사상이라든지 육아사상을 주로 깔고 있는 게 거의 대부분이지만, 도가적인 그런 또 사상을 깔고 있는 그런 문장들도 있죠. 그런 사상은 다음에 우리가 또 공부하긴 하고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주로 뭐 여한식 가문이라든지 고문진보라든지 그죠? 등등 이런 것을 통해서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게 한문학사에 이렇게 뭡니까? 관련되는 이런 문장들이. 그래서 한문학사 책을 보거나 논문을 보면 자주 인용되는 그런 문장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주 미세한 그런 주제를 다루는 논문 아니고는 개간하는 그런 좀 소논문 같은 것은 대부분이 인용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런 문장을 우리가 주로 공부를 하면은 저절로 안목이 높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런 문장이 이제 중요하다. 여기서는 이제 이게 배경 지식이죠. 그리고 지금 이 같은 문제는 이 한문학사에 관한, 그죠? 요 이런 이론을 알아야만, 간단하게 적었지만 이런 이론을 알아야만 나중에 여러분 다음에 이런 말들이 생소하지만 이 관련되는 바로 문장을 다루고 있는, 그죠? 김만중의, 그죠? 글이라든지 이런 문장을 보고 이제 이런 게 생소하지 않도록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 봐가 뭐 송풍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아무 소용도 없고, 그 문장을 자꾸 반복하면서 그런 경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면은 독해력 저절로 늘어나는 거죠. 한문학사 지식이 늘어나면서 여러분들이 안목이 높아지죠. 그래서 이런 문장을 보면 생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꾸 나아가야지 이런 거 외운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예전에는 이 삼당 시인의 이름을 적는 그런 시험 문제도 아주 오래전에 나온 적도 있지만 요즘 그런 거 안 나옵니다, 여러분. 굳이 뭐 다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죠? 자, 이야기가 좀 엉뚱한 데로 벗어나는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그런 문장을 자꾸 반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절로 이렇게 반복해 주시면은 독해력도 늘어나고 배경지식도 늘어나고, 그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깔고 새로운 문장을 보더라도 그 문장에 대충 그 주소가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건 이런 데서 나온 문장이구나. 그렇게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천지차라고 봐주시고, 자, 그 이야기하다가 잠깐 벗어났는데 여기서 하나만 더 이야기합시다. 그죠? 그래서 송풍도 실패했다고 볼 수 있고, 당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학송, 학당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학송, 학당. 자, 이것도 실패했다고 보는데, 걸출한 시인이 하나 뛰어나가지고, 그죠? 자, 이런 표현을 외워두면 외워두면 좋은데, 채습당송이라는 이런 말을 쓰죠. 가려가지고, 습득했다, 이러죠. 채습당송. 당나를 배워가지고 어설프게 배웠던 거하고, 송나라를 배워서 너무 기교로 흘러가 버린 이런 해동강습파의 폐단을 다 극복했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제 조선중기에 아주 최고의 신이라고도 일컬어지는 권필이 이제 여기에서 나오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한누, 이런 사람하고 합쳐가지고 우리가 이제라고도 이렇게 부르는데, 요 단계를 뛰어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당송은 또 근체시입니다. 그죠? 근체시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 가지고, 아니다. 다시 이제 그 전으로, 그죠? 그 전으로, 송나라 이전으로 넘어가서 한나라, 위나라로, 저쪽으로, 그죠? 고시로 넘어가요. 이제 이런 한유의, 그죠? 이런 한유의, 그죠? 한유의 이런 고풍의 시, 고시들을 이제 배우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그 경향이 다라고 볼 수 있죠. 그죠? 다를 잠깐 보겠습니다. 한편, 밑에서 세 번째 줄에, 그죠? 한편, 송풍과 당풍의 한계, 즉, 학송과 학당의 한계는 채습당송이라는 성과를 얻다고 평가를 받는 권필, 이한눈 등의 한층 성숙한 모습을 보인다, 이래 되죠. 근데 이들도 역시 근체시죠. 그죠? 근체시를, 이 채습당송이라는 이런 표현은 우리가 김만중의, 그 문장에 나오는 표현인데, 다음에 여러 번 볼 겁니다. 그죠? 시험에도 여러 번 나왔어요. 웬만한 요 주변을 다루는 논문에 이 인용 안 된 논문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없습니다. 다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 사람이고, 근데 근제시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는데, 이러한 배경에서 다 작품이죠. 다 작품이 이제 근제시 위주의 한계를 뛰어넘은 한유의 고풍의 시,
고풍을 전범으로 사는 복고풍의 시다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경향이 이제 뭡니까? 정두경, 이민구 이런 사람을 우리가 들고 있습니다. 정두경은 또 평가가 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그건 우리가 다음에 또 이렇게 관련되는 문장을 보기로 하고 대충 이런 배경에서 그죠? 시험에 이제 이 나온 것은 여기에다가 이제 뭡니까? 가의 작품 하나, 이렇게 나의 작품 하나, 다의 작품 하나를 놓고 다른 말 필요 없이 대충의 세 경향을 적어보시오. 이런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가 최근에도 나오고, 이거는 뭐 2점, 4점짜리 문제를 뛰어넘는 문제죠. 그 전에 10점짜리 배점이 있을 때나 가능한 문제인데, 계속 나온다 그러면 여기 맞게끔 또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은, 지금은 그런 보다는 좀 더 세밀하게, 그죠? 배점이 높아봐야 4점입니다. 그 지문안을 엄밀하게 봐서 지문안에서 별 그렇게, 그죠? 흐트러짐 없이 답을 딱 수확해내는 그런 뭡니까 어떤 집요함이랄까 정확함이랄까 정교함이랄까 이런 것이 필요하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논술을 해내는 그런 역량을 평가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 배점도 그런 문제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4점짜리입니다. 그럼 이제 정확하게 답을 찾아내는 그런 문제는 우리가 최근의 문제를 가지고 다시 보도록 하고 10년 전에는 이런 문제도 나왔다. 그죠?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한번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내드린 문제가 76쪽이죠, 여러분. 76쪽이 무슨 문제입니까? 76쪽은 이제, 문장에 관한 문제인데, 그죠? 문장에 관한 문제인데, 이 문제도 다음에 두고 나와야 될 문장이고, 어디에 인용 안 되는 그 논문이 없으니까,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76쪽에 있구나. 그죠? 예. 네, 문제 나왔죠. 자, 우선에 다음 그래서 기억이 가리키는 내용. 그죠? 동그라미 기억. 저 밑에 보면은 병어 목은 해놨죠. 목은이 세계에 그 병폐를 수병받았다 이래 되죠. 그 병폐가 무엇이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글쓴이가 조선 최고의 문장가로 평가한 인물과 그렇게 평가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문장을 우리가 그전에는 5점짜리 배점이 있고 그랬죠. 이 문장을 보고 다 해석을 해가지고 답을 찾는다. 이거는 좀 무리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이 문장도 김태경의 자본이라는 이 글에 나오는 문장도 저절로, 그죠?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저절로 나왔던 문장들입니다. 이런 문장을 우리가 접하기 위해서는 그냥, 그죠? 볼 수도 있지만은 한문학사 공부를 겸해가지고 하다 보면은 이런 문장은 한문학사를 설명하기 위한 필수적인 문장이니까 공부하기가 수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이것도 우리가 얘기하자면은 긴데, 그죠? 여기서 이제 유래가 돼서 나온 게 이른바 여한 시가문이죠. 여한 구가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이근창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가 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간단히 적어보면, 그죠? 김부식, 그죠? 김부식 다음에, 그죠? 이재현이죠. 그죠? 이재현으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계곡 장류, 그죠? 택당 이식, 그죠?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농암 김창엽, 그죠? 농암 김창엽, 그죠? 다음에 이제 박지원, 그죠? 박지원, 그죠? 다음에 이제 김매순, 홍석주, 이렇게 되죠, 그죠? 김매순, 홍석주, 그죠? 이래가서 이제 이건창, 이렇게 가는. 그죠? 자, 이래가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국가라고 말하죠, 그죠? 국가라고 말하고, 그래서 여한에, 그죠? 고려와 조선에 아홉 명의 문장을 뽑아서 중국의 왕성순이라는 사람한테 보여주니까, 당신 왜 이 김태경이라는 당신은 안 넣느냐고,
그죠? 이렇게 해서 자기까지 넣어서 이제 시가가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또 공부하고 있는 뭐 이완 식가문 이래 보면 이제 명문을 다 끌어 모았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이제 고문인데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뭐냐? 자, 이따 고려 시대고 이거는 조선 후기로 확 넘어가 버리죠. 그죠? 요 간극이 너무 크죠, 여러분. 조선 전기 부분에, 그죠? 고려 말에서부터 조선 중기 뭐 하는 이 기간이 너무 깁니다. 그죠? 이 기간이 요 김태경이라는 이게 고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그죠? 이렇게 성리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보는 것이죠. 그죠? 성리학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리학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은 특히 그 주석에 관한 이런 문장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 주소체라고도 그러죠, 그죠? 주소체, 그죠? 주소체라도 그러죠. 우리가 뭐 논어집주, 그 주석대 짧게 설명되어 있고, 공부하기는 참 좋습니다, 그죠? 공부하기는 좋지만은 고문의 그런 질박함을 추구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이렇게 좀 형식이 빠진 그런 문장이라고 보고 있죠. 그죠? 자, 이것도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보겠지만 우선에 중요한 부분만 몇 가지 보겠습니다. 그죠? 자, 첫 줄에 보시면 오방지문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이런 문장은 여러분, 아까 제가 이게 적었지만은 명문이 아닙니다. 이런 문장은. 이른바 명문, 형식과 내용이 뛰어난 그런 명문이 아니고, 책도 여러분 특별히 논체도 있는 게 잡언이죠. 잡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잡지라고, 그죠? 웬만한 그 문인들의 문집에 보면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잡식이라고 써놓고 이 설지자죠. 그죠? 이런 부분이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이런 파격적인, 그죠? 이 잡된 기록이라는 뜻으로 파격적인 내용의 문학성이 높은 게 더 많죠, 여러분. 뭐 외전이라든지, 그죠? 외전이라든지, 그죠? 뭐 농암 잡지, 그죠? 농암 잡지 이렇게 되던다, 그죠? 그 문집, 본격적인 문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빠진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더 문학성이 높은 그런 게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서포집도 중요하지만은 서포만필이라면은 좀 별 볼일 없는, 당시의 가치관에서 좀 벗어나 있는 파격적이고 일탈하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우리 안목으로 보면 아주 뛰어난 천재성을 발휘한다든지 시대를 앞서간다든지 그런 작품이 더 많이 있죠. 그죠? 그리고 그 유가적인 내용을 벗어나면 문집에서 빼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율곡집에 여러분, 율곡의 그 노자 해석서인 순원이라는 그 조그마한 책인데 그 책은 아예 빠져버렸죠. 그런 거 시기를 부끄러워 봤죠. 그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데서는 한문학적인 지식을 좀 없는 문장인데 조금만 읽고 가 봅시다. 그죠? 오방지문, 그죠? 삼국 고려 전학 육조문 그랬죠. 삼국과 고려에서 전학 오로지 배웠다 이래 되죠. 아까 제가 전학 동파 이런 표현이 있었죠. 자주 보입니다. 전학 동파, 그죠? 오로지 전자, 전학, 그죠? 동파. 소동파를 오로지 배웠다. 그죠? 그러니까 순자도 쓴댔죠. 그죠? 순학 동파. 이제 육조문을 배웠다는 것은 사륙변여문이죠. 그죠? 우리가 다음에 이야기합시다. 지금 뭐 너무 어긋날 수도 없어요. 그 장어변여, 그죠? 변여의 장은 장점이 있다, 뛰어나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나, 그죠? 고려 중세, 그죠? 자, 이런 뭐 시험장에서는 못하더라도 공부를 할 때는 삼국 고려에 네모치고, 다음에 전학육조문에서 장어변여했죠. 그죠? 설명이 나왔죠. 그 다음에 고려 중세 네모치시고, 그죠? 고려 중세는 이제 김문열공은 김부식이죠. 그죠? 김부식, 그죠? 특이 걸출했죠. 특별히 걸출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기소찬 삼국사죠. 그가 편찬한 삼국사기는, 그죠? 풍우받고 이래 되죠. 풍우받고, 그죠? 풍성하고 두텁고 박구하다 이런 표현인 거죠. 박구하다 이런 표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그런 표현이 여러 번 나오지만 이렇게 수식어에서 대충 그죠? 대충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도 되는 글자가 나중에 우리가 성현에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의 개념이 되고, 그죠? 하나의 용어가 되면은 좀 주목하고 익숙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점에서 이 받고라는 표현도 단지 그냥 가기에는 자주 보이고 의미를 알아둬야 되는 거죠. 그죠? 박자가 질박하다는 그런 뜻이죠. 그죠? 이 통나무라는 뜻입니다. 그죠? 통나무. 이게 이제 노장적인 표현인데, 김용욱 교수의 책을 내는 출판사가 통나무 출판사죠. 이 통나무가 상징하는 바가 뭐냐, 그죠? 이런 이 세련되고, 그죠? 이런 기교적인 이런 측면보다는 질박하다, 이런 뜻이죠. 그죠? 바탕이 순박하다. 그죠? 아직 원시성을 많이 간직하고 있다. 통나무는 이런 무궁한 가능성을 지녔습니다. 그 안을 파내가지고 또 배를 만들 수도 있고, 낱낱이 쪼개가지고 이쑤시개도 만들 수 있죠. 그죠? 그리고 그 자체로 큰 기둥으로도 만들 수도 있고. 근데 그 통나무를 잘라버려가지고 널판지로 만들면 널판지 용도밖에 못 쓰죠. 완전히 잘라가지고 성냥개비로 만들었으면 성냥개비로밖에 못 쓰죠. 그죠? 근데 이게 아직 정해진, 뭔가 이렇게 단정된 게 아니고, 아직 원시적, 그죠? 이렇게 원시적 가능성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노장의 철학 용어입니다, 여러분. 박고하다 이런 뜻이죠. 차차 더 공부하기라고. 그래서 자규 서한지풍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서한지풍은 우리가 밑줄 쳐주시고 이런 것만 시험에 나올 수가 있죠, 그죠? 다음에 공부합시다. 지금 또 말하면 또 너무 그러니까, 그죠? 서한지풍이죠, 그죠? 그 뒤에 이제 우리가 송풍으로 가고 또 그 뒤에 이제 명나라의 복고문풍으로 가고 이래 되는 건데 잠깐 놔두고, 그죠? 서한은 이제 우리가 사마천의 사기하고 방고의 한서하고 이런 글을 이제 주로 말하는데 최고의 문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죠? 최고의 문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세에, 말세죠. 그죠? 말세 네모, 이제 고려 말이 되겠죠. 그죠? 이익제, 시창, 한국어문이죠. 그죠? 자, 여기서 사실은 시험 문제로 더 내기 좋은 것이 서한지풍하고 한국어문하고 비교하는 문제가 더 이 한문학사적인 배경을 묻는 문제로서 더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한국어문, 그죠? 이제 한국어문은 한태지하고 구양수죠. 그죠? 구양수죠. 소동파를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한국어문 이래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장어기사죠. 기사에 어떤 서정적인 내용보다는 서사적인데 더욱 장점이 있었다. 뛰어났다. 이런 뜻이겠죠. 어문에서,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항구와, 그죠? 한태지 구양수와 서한지풍할 때 서한, 그죠? 한나라를 서한하고 동한 나눌 때 동한은 약간 위나라 쪽으로 봐가지고 변여문 쪽으로 많이 흘렀다고 보는 겁니다. 그죠? 다음은 제가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 해버리면은 이 한문학사하고 또 어긋나버리고 수업이 제대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충 여러분들이 지금은 맛만 보고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구나. 그래서 기초를 깔아주는 그런 문장들을 숙달해야 되겠다. 이런 정도로 알고 갑시다. 그죠? 그리고 공부를 조금 하신 분은 이 정도 문장은 그 전에 다 공부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나 공부 좀 했지만 이런 거 안 했는데요. 이러면 공부를 잘못했거나 너무 얕게 했거나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재수국사했다. 그덧 숫자, 다그 숫자 편수하다는 뜻이죠. 국사를 편찬했다. 편수했다. 그래서 한조에, 그죠? 소작 고려사, 한조, 그죠? 조선이죠. 이 한자는 원래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 할 때 한자인데, 그죠? 이제 대한제국에서, 이 한자를 썼죠. 그죠? 그 이야기도 봅시다. 그죠? 이제 이 한나라하고, 그죠? 이 한나라는 이제 중국 중심이고, 이제 이 한으로 갔을 때는 이제 대한제국에서 이제 우리의 민족적인 고유성을 찾자는 그런 의미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한자를 썼습니다. 그죠? 한조에 대한제국의 조선에서
고려사, 조선시대죠. 그죠? 고려사는 실계, 익제, 지필이자 실로 모두 익제, 이재연의 문필이다, 필체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 다음에 목은 이색이죠. 그죠? 조금만 더 읽읍시다. 목은 이 익제 문생이죠. 익제의 이재연이죠. 이재연의 문화생으로 문생, 그죠? 문화생이죠. 보통 우리가 문도라고 그러죠. 그죠? 문도, 그죠? 문도, 그죠? 제자죠. 그죠? 제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그 후에는 이제 우리가 좌주 이렇게도 부르고, 그죠? 그죠? 좌주. 자기 이제 서성이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문세, 이제 이게 문도, 문생입니다. 제자죠. 그죠? 시창 정주지학 이래 돼 있죠. 그죠? 정주지학. 그죠? 자, 이정형제의 정과 주는 주자죠. 그죠? 성리학 쪽에 성리학 집대성한 인물의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우리가 정주학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차차 우리가 경서 공부하면서 한문학사 공부하면서 다시 이런 뭐 명문들을 보면서 주로 나올 거니까 오늘 여기서 막 이쯤으로 넘어갑시다. 그죠? 정주지학은 기문 다잡 주소 어록지기. 그죠? 그 문장은 그죠? 그 문장은 많다 이 말이죠. 잡되게 잡 주소 어록지기. 그죠? 주소 어록에 밑줄 쳐주시고 주소 어록이죠. 그죠? 아까 봤지만 우리가 주소체죠. 그죠? 주소체,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송나라의 백한문의 그런 영향으로 어록체 이렇게도 말하죠. 고문하고는 좀 다른, 그죠? 백한문의 냄새도 나고, 또 그 주자의, 주석서의 그 영향으로 이런 주소체 냄새가 많이 나서 고문에서 봤을 때 격이 떨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시지 오한 200년 지간이죠. 이로부터, 자시, 그죠? 이로부터 우리 대한의 200년 사이에, 그죠? 대가들이 쫙 나오는데 이들은 모두 이런 역량이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선발한 고문가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뜻이겠죠. 그죠? 건양촌, 그죠? 건건, 김전필, 김종직, 최간희, 최립, 신상촌, 신엄, 이월사, 이정구, 이정귀라고도 하고, 그죠? 구자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거북구자 써놓고 구자라도 읽고 귀자라도 읽고 책마다 좀 다르게도 나오고 그러죠. 그죠? 이런 사람들을 아직 그 호하고 이름이 연관이 안 되시는 분은 억지로 연락하지 마시고, 여봐야 뭐 별로 도움되는 것도 없고, 문장을 자꾸 보다 보면은 저절로 익숙해집니다, 여러분. 학과의 친구 이름 외웁니까, 여러분? 자주 부르다 보면 저절로 되죠. 몇 번 지나다 보면 됩니다. 저도 오늘 집에서 지하철 타고 왔지만 지하철 여기 이름 외웁니까? 안 외우죠. 근데 저절로 외워지죠. 그런 정도로 자꾸 반복하다 보면 나오는 인물들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호하고 이름하고 이렇게 연관 지어야 될 사람이 여러분 50명이 안 돼요. 한 30명? 그 정도만 하면 이런 공부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뭐 우리나라 한문학사가 그렇게 풍부하지는 못하다는 반증이겠죠. 그죠? 중국은 뭐 몇백 명을 해도 뭐 끝이 없겠지만, 그죠? 그런 정도로 보시고, 다음에 제가 이 보조 자료라든지 교재에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굳이 뭐 적을 필요도 없고 그냥 오늘 보고 갑시다. 그죠? 그래서 이런 모든 선생들은 문제가 나왔죠. 개, 수병 모두 병을 받았죠. 누구에게서? 모건에게서 이 병폐를 받았다 해야 되는 겁니다. 모건에서 병폐를 받았다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려 말에 이재연의 그 제자인 이색은, 그죠? 마치 이렇게 이 저수지 같은 사람이죠. 그죠? 이렇게 확 모았다가 확 한 퍼져나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그 혁신적인 제자와, 그죠? 혁신 제자와, 그 뭡니까? 뭐라 해야 됩니까? 그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죠. 복고적이 아니고 혁신의 반대말이 뭐죠? 그죠? 아무튼 제가 용어가 갑자기 생각 안 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그 훈구파와, 그죠? 이렇게 살인파로 갈라지는 역으로 가죠. 그죠? 여기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제자인 이렇게
정도전하고 이렇게 정몽주하고 이렇게 간다고 볼 수 있죠. 그죠? 이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사림의 형성에 나가고, 그죠? 이들은 이제 그 훈구파의 이제 사장파로 이어지죠. 그죠? 이제 문장을 주로 아까 사장이란 말 했죠. 송풍의 그 수식의 경향과 우리나라의 이렇게 사장이 상대적으로 중시되는, 그렇다고 이들은 뭐 성리학을 벗어나와서 사장이 아니고, 그죠? 성리학 범위 안에서 좀 더 이제 외교와, 그죠? 제도를 담당하다 보니까 외교를 담당하면서 어떻게 문의, 그죠? 형식을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죠? 이 사람들이야 뭐 시골 구석에서 돈 닦으니까 문장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비중을 낮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들은 외교를 담당하니까 상대적으로 높이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장파가 된 거죠. 이들은 이제 뭡니까? 그 시골 구석에, 그죠? 있으면서 이제 도나닦기 하는 게 가능했죠. 그죠? 제도 문학이라고 주로 볼 수 있죠. 그죠? 크게는 다 이 제도입니다. 그죠? 이렇게 그 성리학, 그 이런 것도 다음 시간에 다 제가 교재에 나와 있고 또 말씀드릴 겁니다. 크게는, 그죠? 이게 다 제도 문학입니다. 크게는 제도 문학인데, 그래서 이걸 뭐 우리가 제도라고도 하지만 조금 바꿔가지고 도학이라고 합시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도학파라고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그죠? 사장파. 그죠? 이제 이래 가면서 이제 서거정, 그죠? 서거정 서면, 이렇게 이제, 그죠? 아까 봤지만 이제 해동강서파 쭉 나오고, 그죠? 이렇게 나오는 계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몽주는, 그죠? 이렇게 가서, 그죠? 사림의 영수인, 그죠? 이렇게 김종지, 그죠? 조광조, 그 다음에 뭐 태율, 그죠? 자, 이런 거 전혀 여러분 뭐 판사할 필요 없습니다. 다음에 제가 다 교재로 다 나오고 있고 또 자세히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대충 보는 거 뭐 별 주목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죠? 아무튼 그 병패를 목원에서 받았다 이래 되죠. 그 이 목원에 받은 병패는 아까 봤지만은 주소체와 의록체 이런 기운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들이 고문가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거겠습니다. 그죠? 고문가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자, 다음에 이 문장은 보겠지만 조금만 더 한번 읽어보면은 김농암, 김창입이죠. 소운, 운암바, 말암바, 아동지문은, 우리 동쪽의 문장은 부솔하다 이 말이죠. 부솔하다. 이런 그 형용사나, 그죠? 이거는 뭐 형용사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부솔하다. 부자가 살갓 부자죠. 좀 표피적이겠죠. 경솔하다 이래 됩니다. 깊이 있는 게 아니고 깊이 있고 진중하지 못하고 바람개 이제 팔랑팔랑거리는 그런 거죠. 그죠? 표피적이고. 그죠? 이런 표현은 뭐 자주 보이지도 않고 하나의 개념이나 용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대충 보고 넘어가도 됩니다. 부솔하다 그러면 피부고 경솔하니까 뭐 좋은 말은 아니네. 이런 정도로. 그죠? 그래서 불능절심이죠. 간절하지도 깊지도 못하다 이래 되죠. 그리고 그죠? 이속하고, 여기 또 비리하고 세속적인 것이죠. 그죠? 세속적인, 그래서 불능 아려죠. 우하고 곱지도 못하다. 이런 뜻을 보면 됩니다. 용미, 그죠? 용자가 쓸데없을 용이죠. 그죠? 쓸데없고 호사스러울 미자죠. 호사스럽다. 그죠? 그래서 불능 간증이죠. 간략하고 정돈되지 못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죠? 이런 말들은 우리가 아는 정도에서 크게 뭐 주목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충 끼워 맞춰가지고 넘어가도 됩니다. 근데 아까 주목해야 될 말은 자주 보이고 그것이 하나의 문학 용어가 되고, 그죠? 개념화 될 때는 주목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거의 숙지를 해야 되고, 그죠? 김노망이 이런 우리나라 문장을 이렇게 평가했는데 그것은 곧 지차다. 이것을 지적한 것이다. 그래 돼 있죠. 우리나라 문장이 부솔해서 절심하지 못하고 이속해서 아뢰하지 못하고 용미해서 간증하지 못하다고 했는데 그 말은 이런 모건의 병폐를 지적한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모건의 병폐를 지적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장계곡 이택당이죠. 계곡 장류 택당 이 시기죠. 이런 건 당연히 외워둬야 되고, 아직 혹시 공부를 이제 처음 시작하거나 해서 이런 데도 좀 익숙하지 못하고 부딪히는 모든 것이 생소하신 분이 좀 있겠습니다. 그죠? 그런 분들은 좀 이 좌절감이 올 수도 있겠는데,
그런 분은 금방 익숙해집니다. 주요한 문장들 몇 번씩만 반복하면 익숙해집니다. 그죠? 그래서 뒤져 있는 사람이 앞 사람을 따라가기가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하고 제가 고민이 되고 같이 이제 머리를 맞대고 1년간 실험해야 되실 분들은 이런 정도의 문장은 학교 때도 대충 보았고 뭐 공부에 그죠? 편력이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은 뭐 좀 운만 좀 있었으면 합격했을 수도 있을 정도인데 공부도 좀 했습니다. 낯선 게 별로 없어요. 뭐 니놈도 좀 안면도 있고 이놈도 안면도 있고 알만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자기 것이 확 되지 못하는 그런 분이 답답하고 더 고민거리죠. 아예 모르는 놈 그냥 부딪히면 됩니다. 대충 알아가지고 다 어디서 보안 놈들인데 자기 것이 안 되는 이런 분들은 그죠? 새롭게 본다 생각하시고 대충 봤으니까 또 뭐 흘러떨도 보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세밀하게 다시 한번 세밀하게 보시면은 그 전에 알았던 게 새록새록 돋아날 수도 있고 정립되는 그죠? 정립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복사를 해보셨습니까? 복사하다가 복사기에 열이 잘 안 묻어가지고 그 가루 까만 그 가루가 묻어서 손으로 쓱 닦으면 쑥 지어지는 거 있죠? 여러분 지식이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 제법 있을 겁니다. 그게 강한 열을 받아가지고 굽혀서 나오면은 문질러도 그게 안 집니다. 근데 잘못되게 하면 그게 가루가 손에 묻어서 나와버리죠. 그건 아직 익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아주 그죠? 그 생사의 갈림길이라고 생각하시고 확 강한 열을 가지고 그걸 바짝 굽혀야 그게 딱 자기 것으로 이렇게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술렁술렁 보는 그런 것을 좀 바꿨으면 싶습니다. 우리가 마주치는 문장 모두를 그렇게 보기는 힘듭니다. 주요한 문장. 주로 이제 이 기출문제집 나와 있는 게 더 나올 만하니까 나왔죠. 그죠? 물론 뭐 한 번 나오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문장들도 있습니다만은 특히 아까 봤던 그런 문장이나 이런 문장들은 세밀하게 다른 거 뭐 안 봐도 그죠? 이런 것만 잘 봐도 실력이 쑥쑥 솟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잘 봐주시 바랍니다. 그죠? 자, 아무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뒤에 이제 장계곡이 나오고 이택당이 나오고 그죠? 쭉 넘어가서 이제 그 줄 오른쪽 끝에 농암 김창엽이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박예남 박지원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홍연천이야 이렇게 나오죠. 그죠? 홍석주하고 그죠? 요 김매순 그죠? 두 명의 문장가를 여기 많이 하죠. 그죠? 연대지문이라고 그러죠. 그죠? 김매순의 호가 뭐죠? 대산 김매순. 그래서 연대 문장이라고도 합니다. 그죠? 이렇게 연천이 뭡니까? 이런 것도 다음에 봅시다. 그죠? 연천 홍석주하고 이렇게 뭡니까? 대산 김매순하고 합쳐서 연대 문장이라고도 하죠. 그죠? 자, 그래서 그 줄 오른쪽 때 원기, 역수이, 초박이다. 그죠? 차차초, 조금초, 그죠? 가지초, 이래서, 이죠. 세밀하고 가지처럼 잘고 가벼웠다. 이래 되죠. 그죠? 홍석주 이하 사람들. 홍석주, 김매순 이하, 그죠? 아까 뒤에 보면 몇 사람 이름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은 다 좀 시원찮았다. 이 말이죠. 그죠? 차가 이것이, 그죠? 이것이, 그죠? 자,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이것에 우리가 지시대명사를 놓고, 그죠? 이렇게 차라든지 하는 이렇게 뭡니까? 지시대명사가 가리키는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는 문제가 뭐 가끔씩 나오고, 국어 시험에도 나오고 그러죠. 그죠? 근데 이 이제 문장은 쭉 전체적으로 다 이제 언급하고 있는 이것이죠. 내가 본 이것이. 이래 왔는데 이런 문장들에서 주로 이세계 병폐를 받은 이런 조선 200년간이죠. 조선 중기에 이런 정도전, 서거정, 성현, 그죠? 뭐 쭉 이런
누굽니까? 그죠? 아까 말했던 그 성현이 있고, 그죠? 그 뒤에 누굽니까? 유명한 이런 사람들과 여기 난 김종직, 조광조, 태계율계, 율곡 이런 사람들 모두 다 200년간의 이런 문인들이 이 세계의 병폐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고문가에서 뺀 이유죠. 이것이죠. 그죠? 이것이 내가, 여기선 여한국가자죠. 그죠? 여한국가, 그죠? 이건창까지 포함한 국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좀 시원찮은 문인들, 그죠? 한황강, 한경원이죠. 그죠? 파장기사. 기사에서는 잠옷 장점이 있지만은 타체에서는 모두 짧았다 이래 되죠. 조동계, 그죠? 조규명이죠. 그죠? 홍항해, 그죠? 홍석주, 홍항해는 홍길주를 말하죠. 홍길주, 그죠? 홍길주. 홍석주의, 동생입니까? 형입니까? 갑자기 헷갈리네요. 그죠? 그 홍항해하고 모두, 그죠? 비루하면서 조출했다. 그래 되죠. 좀 경박하게 나왔다. 이래 되죠. 그죠? 그래서 교왕과직이죠. 그죠? 좀 이 굽은 것을 바로잡고, 그죠? 지나치게 곧은 것은 모두 조박의 병폐가 있다. 이래 되죠. 그죠? 조박, 경박스럽고. 그죠? 경박스러운 병폐가 있다. 그죠? 그래서 선불급지다. 그죠? 내가 그 선발에서 언급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보시고 답을 이제 찾는 것은 한번 보시면 좋겠고, 그죠? 그 뒤에 이제 그죠? 사각형에 보시면은 김종직의 글에도 우리나라 한문학사 문장을 개관하는 그런 게 나와 있는데 그거만 한번 읽고 한번 가봅시다. 그죠? 자, 동인 시 독지죠. 동인, 우리나라 사람의 시를 얻어서 읽어보면, 그죠? 자, 문장하고 한시하고 거의 같은 경향으로 놓여져서 이야기될 때도 있고, 좀 따로따로 될 때도 있고, 자, 그렇게 가는 것을 구별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 경률이 무려 3변이다, 이래 되죠. 그 경률은 무려 3번이 변했다, 그죠? 이 경률은 격조와 어떤 정해진 형식적인 것을 뜻하는 거죠. 경률, 그죠? 락의 급 여초죠. 고려 말과 조선 초기죠. 네모, 그죠? 고려 말과 조선 초기에, 그죠? 전학 만당했죠. 그죠? 오로지 만당을 익혔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만당. 그 다음에 여지중엽이죠. 여지중엽의 네모, 그죠? 고려 중엽에는 전학 동파 밑줄, 그죠? 오로지 동파를 배웠다. 아까 이렇게 나왔죠. 순학 동파 이런 표현. 자, 신라시대와 고려 초에는 우리가 만당의 풀을 배웠고, 최천 같은 인물이겠죠. 그죠? 고려 중기 와서는 오로지 동파를 배웠다. 태, 미칠 태, 이를 태, 이래 돼 있죠. 그죠? 이르러, 숙세, 그죠? 말세죠. 끝 숙자, 말세 이르러. 숙세의 네모, 그죠? 고려 말이겠죠. 그죠? 고려 말, 그죠? 익제, 제공, 그죠? 이재현 여러 어른들은 초습, 구습이죠. 차차 구습을 변화시키죠. 이때 구습은 이제 뭡니까? 그죠? 시에서 아주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만당풍의 시풍이죠. 차차 이제는 이제 성리학죠. 또 송풍의 시를 배우고 해가지고 성리학의 소양을 익힌 사람으로서 만당풍의 구습이죠. 오래된 습속을 변화시켰다 그랬죠. 그래서 제2아증이죠. 재단에서 아증으로 되었다 그죠. 우아하고 바르게 되었다 이래 됩니다. 자, 이헐 마치헐 그죠. 이를헐 이래 되죠. 성조지 문명이다 그죠. 왕성한 우리 성조 조선이죠. 김종직은 조선시대 사람이니까 그죠. 이 성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조선시대 문명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게 또 우리가 오늘 문장도 대충 봤듯이 한시도 그죠. 대강 이제 이렇게 정리를 다음에 해 나가겠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신라시대, 삼국시대 그죠. 이렇게 신라시대, 우리가 남북국 시대라고 걷는 시대와 고려 전기, 그죠.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이 채치원을 중심으로 해서 만당풍의, 그죠.
이런 만당풍의 시를 배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이 고려 말 정도에 와서 이제 우리가 고려 말 정도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송시의 대가라고 일컬어지는 이인노, 그죠?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아까 전학동파라는 말이 있었죠. 그죠? 전학동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땐 주로 만당이고, 그죠? 송시를 배웠죠. 그죠? 송시의 대가라고 일컬어지는 이제 이인노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자, 이러면서 이제 이럴 때는 우리가 조선시대까지가 합쳐가지고 여말선초로 일컬어지고, 그죠? 여말선초로 일컬어지고, 사대부들이죠. 그죠? 사대부들이고, 이 배경의 사상에는 성리학을 깔고 있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이 성리학을 좋게 보는 의미에서 이제 아정하다고 표현했죠. 그죠? 아정하다고. 이때 문학은 이제 아정하다고, 그죠? 우아하고 이렇게 뭡니까? 바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이제 당풍도 배우고 이제 가는데 이 중간에 이제 가서 그죠? 이제 당풍에 뭡니까? 경량도 있고 그죠? 당풍도 시원찮다 그랬습니다. 또 거의 그죠? 이렇게 만당 수준이다 그랬고 이건 너무 우리가 이럴 때 문인들은 아까 해동강습파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너무 이렇게 기교와 그죠? 이렇게 형식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다음에 문장을 통해서 봅시다. 보는데 강서파에 강서는 여러분 중국 송나라의 시학파 하나인데 너무 이렇게 요체라고 해서 그 평척을 바꾸어 가지고 기교적인 그런 신을 짓는 이 시의 시풍에 폐단을 배웠다 그러죠. 그래서 이들이 그죠 우리가 이렇게 뭡니까 강서집회라고 하죠. 강서집회 그죠. 자, 이것도 시험에 한 2번 나왔죠, 그죠? 그러다가 그죠 이 권피 그죠 채습당송 한 번 더 씁시다. 당과 송에 그죠 이렇게 경량을 뛰어넘은 이 뭐 권피리안룰 그죠 뭐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뭡니까 이렇게 한의에 이렇게 고풍 그죠 이렇게 고풍시 막 고풍시보다 고시라고 적을까요 이렇게 고시의 경량이 있었던 거죠. 이민구 정두경 그죠 이런 사람이 있었고 그 뒤에 이제 아주 그죠 나쁜 평을 받는 문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나쁜 평을 받는 거죠. 이렇게 명예 복고풍의 한시 그죠 문장에서 주로 이제 의고라고 이렇게 보죠. 고문을 비벼가지고 흉내만 내는 그죠? 근데 다음에 이제 문장에서 자꾸 나올 건다. 자, 그럼 이럴 때는 이제 시필, 그죠? 시는 반드시 성당이요, 그죠? 성당이라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은 성당을 모방해버리면 나쁜 거겠죠, 그죠? 성당의 시가 아무리 좋아도 이태백하고 두보의 시가 아무리 뛰어나도 그걸 내가 모방해버리면은 어설픈 나의 창작물보다 더 못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 말이 나쁜 게 아니고 이렇게 오로지 주장한 그게 이제 잘못이죠. 그죠? 문필, 그죠? 양안, 그죠? 양안이라고 하고 아까 서안지풍이라고 썼죠. 그죠? 그래서 양안은 서안 동안인데 동안은 저쪽에 넣고 서안만 좋은 문장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안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죠? 사마천하고 방고. 그죠? 그 나중에 이제 그런 표현들이 나오죠. 뭐 반만이 그죠? 뭐 등등 사마천에 사기하고 방고하고 합쳐가지고 부르고 막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의고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대표적인 인물로 이제 왕음주 같은 막 그런 사람이 또 시험에도 나오고 그런데 일단 막 그런 정도로
알고 갑시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조금 더 차분하고 세밀하게 이렇게 보충해 나가고 필요한 것은 습득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이런 문장들은 그죠? 해석으로 풀기는 어렵습니다. 해석으로 풀기는 어렵습니다. 지금은 주로 해석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해석으로 푼다 하더라도 이런 배경을 알면은 훨씬 여러분들이 의식을 해서 답을 좀 수월하게 찾을 수가 있고 문장의 주제를 파악하는 것도 훨씬 좀 수월하게 찾을 수가 있다는 걸 강조해서 그 배경 공부를 좀 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한문학사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문장을 보자고 한 이유입니다. 내일 강의의 목적이고, 그죠? 한문학사 공부하자고, 더 하자고 그 강의를 깔은 게 아니고, 한문학사의 타이틀을 걸고 그런 문장들을 그 타이틀 밑으로 모아보자는 뜻이지, 한문학사 시험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 오래된 문제들입니다. 이런 문제 지금 안 나옵니다. 잘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조금 쉬었다가 계속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